반갑습니다. 북광주교당 오희진입니다. 저의 강연 제목은 마음 공부로 변화된 나입니다. 옹기 109년 제가 뽑은 공부 제목은 일상수행의 요법 제3조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길을 세우자입니다. 이 공부 제목을 뽑은 후 일상생활에서 경계가 올 때 바라보고 멈추고 생각하고 실행할 때마다 일상수행의 요법 1조의 요란함, 2조의 어리석음, 3조의 그름의 차이는 무엇일까를 유념하면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1, 2, 3조는 경계를 따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원래 마음과 일어나는 마음의 양상을 가지면서 무의이와 자동적으로 역동하는 속성을 갖고 일어나는 마음은 원래 마음과 둘이 아닌 자리로서 그저 자연스러운 진리 작용입니다. 그러나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마음을 귀찮다고 여기기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그름이 없다는 것은 그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 지극히 선한 자리,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것이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알고는 있지만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으로 감내하지 못할 때, 아닌 일을 할 때 철석같이 굳은 습관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것, 즉 일어나는 마음이 모두 진리의 작용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마음이란 말에는 일어남이라는 작동현상과 일어나는 마음의 내용이라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성의 계율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도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는 그 자리가 발현될 수 있도록 그름을 없애는 공부를 하기 위함입니다. 간혹 몰라서 못했어요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사막 가운데 사리 연구 공부를 하면 옳고 그름을 알게 되어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러나 자성의 계, 즉 작업치사는 사리 연구를 통해 알았다고 하더라도 욕심과 습관에 의해 실행이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그름이 없는 공부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자신의 자리가 아니고 취할 자리가 아니며 참아버려라, 그런 것은 끊어버려라 했습니다. 이는 작은 습관일지라도 끊지 않고 가면 죄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계를 통해 복을 장만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일상생활에서 많은 경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방학 기간에 서울대 생명과학 체험학습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합격을 했지만 늦장을 부리던 딸은 안 됐다고 말하는데 저는 마음속에서 그러니 좀 서두르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속상해하는 딸에게 다른 대학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으니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일상생활에서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좀 서둘러 접수했으며 합격해서 친구하고 같이 갈 수 있었을 거라며 핀잔을 줬을 텐데 기말고사 준비로 힘들어하는 딸아이의 마음을 바라봤기에 올라오는 저의 마음을 잘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방학 기간이 아닌 8월 16일에 추가 합격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마음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캡처해서 보내고 담임 선생님께 16일에 가도 되는지 물어보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온 딸에게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봤냐고 했더니 깜빡 잊어버렸다고 내일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 6시까지 입금을 해야 하니 학교에 핸드폰을 내기 전에 선생님께 물어보고 입금이라고 하는 톡만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시가 됐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담임 선생님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딸이 알아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 상담을 자주 했던 나의 멘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줬더니 먼저 체험비를 입금시키고 어떻게 되었는지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으면 취소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될 것을 난 왜 선생님의 대답만을 기다렸을까? 이유는 학기 초에 딸아이가 현장 체험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진도에 지장이 있으니 안 된다고 했을 때의 분위기가 나에게 남아 있어서 선생님의 승낙에 멈춰 있었음을 알게 된 순간 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 재물을 뽑고 연마하면서 달라진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기 전 같았으면 딸아이에게 폭풍 잔소리를 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분위기는 서먹해져서 필요한 대화만 하고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을 하면서 딸아이의 마음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도 바라보고 왜 그랬는지 생각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 자성의 길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요법 3조를 공부하면서 제일 머릿속에 남는 말씀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어떤 것이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고 또 알고는 있지만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으로 감내하지 못할 때 아닌 일을 할 때 철석같이 굳은 습관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마음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